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부터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예측하고 있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은 이제 오름폭이 있고 달러는 이제 내림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달러는 지금 어찌됐든 시장을 잘 막아가지고요. 기업들이 달러를 막는데 50조 원이 1조 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50조 원 해외에 저금돼 있었던 모든 돈을 동원해서 50조를 풀면서 달러를 1350원을 막아내면서 외환 보유고도 좀 막아내고 슥 그러다가 이게 또 더 빠져나가서 외환 보유가 무너지면 개인들이 이거 뭐지? 그걸 걱정할까봐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막은 것이 지금까지 이제 잘 오기는 왔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잘 임시적으로 피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임시적인 게 한 번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 국내 아주 복잡해요. 이거 보시면 알지만 그냥 조금씩 오르다 또 조금 내리고 조금 오르다 내리고 정말 의미 없는 주식시장의 역할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그냥 큰 폭의 오름도 없고 내림도 없고 이러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조금 12월까지는 산타 랠리도 있고요. 금리 인하다. 시장에서 계속 막 이렇게 띄우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이렇게 12월까지는 가고 찬바람이 불어와 하는 이 3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섣부른 투자와 섣부른 뭐 바꾸었다 뭐 다시 샀다 이런 거는 고려를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틀 버핏, 워런 버핏, 작은 워런 버핏, 빌 에크먼이라는 이 빌 에크먼이 이제 미국의 연준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침체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냐 아니냐, 아직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연착륙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경기 침체 라인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 안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크게 요동을 치고요.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가에서의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헤지 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최고 경영자입니다. 조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나섰는데요. 에크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전망하며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내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지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경착륙 위험이 커질 것이다. 경착륙이 되면서 길게 가면은 미국 굉장히 무서운 위험 레벨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경고등인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미국 경제의 약화 신호를 계속 목격 중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뭐 월마트에서도 이번에 팔려나간 물건 매출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6개월 전부터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6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부터 얘기한 내용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시 되죠.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 더욱더 빨리 금리 인하가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고 물가는 높고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해서 5.5%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전에 내년 상반기 1분기니까요. 3월 안에는 금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계속 저하고는 반대 이야기,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내년에 되는 거는 맞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금리 인상만 가는 사람 아니에요. 금리 인하 맞습니다. 저는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갈 것이다. 예상 한번 해드리고요. 내년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되나? 라고 했고요. 투자자 50% 이상이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50 금리 인하 내년 5월 또는 3월 예상 이 50%가 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내년 5월 또는 빠르게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꽤나 마치죠. 방크라고 하죠. 도이체뱅크는 연준이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내년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1.75%까지 내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75.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도이체뱅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5.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도 굉장히 예측이 빠른 은행이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냥 돼서 되는 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서서히 이제 실업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높기 때문에 아직도 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게 소비가 와르르 하면서 심리가 이제 고초로 올라가면서 둔화되고요. 안 팔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돈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무너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빨리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또 돈을 펑펑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죠. 빨리빨리 가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경기 침체도 없이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에 처음 인하를 하고요. 중반이면 제가 예측한 것처럼 한 6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분기별로 0.25%씩 내려가면 연말이 되면 아까 도이체뱅크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 낮게는 3.9, 높게는 4%까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현재는 5.5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닥터 둠 루빈이 세계 경제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또 했습니다. 이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해서 쪽집게다. 이렇게 닥터 둠으로 불리는 발음이 제가 감기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루니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전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유는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역풍으로 작용하는 초거대 위협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연준 최고치 2%가 아니라 평균 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 채권 수익률은 그렇게 되면 7.5% 인플레이션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실질 수익률이 2.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 현재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8일 국채 수익률은 4.385로 돼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7.5%까지 치솟게 된다면 채권 가격은 30% 정도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채권과 주식 투자자 모두가 손실은 향후 10년간 수조 아니면 수십조 달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노동력 고령화와 탈세계화에서 전쟁 및 기후 적응 등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부채 비율을 낮추지 않는 한 아마도 공공 차입과 지출 증가로 인해 결국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를 내면서 또 살아가고요. 이러다 보면은 뭐가 덕하니 걸려들게 되면은 이자도 못 넣고 돈을 못 갚게 되면 그거를 개인 디폴트 이런 사태를 맞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런 부채 때문에 이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못 잡고요. 또 한 번 반복해서 시장은 요동을 칠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조심하시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지금 어려운 문제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예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는 빨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맞더라도 돌파하려면 금리를 내려서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소비가 좀 더 이루어지고 뭐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게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더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지 않겠느냐. 뭐 이거냐 저거냐 아직도 계속해서 서로가 50대 50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이 어마어마한 유명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뭐가 맞는지에 대한 결말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